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금융의 선두주자 신한 랭크로링 2008 이제 벌써 2차를 맞이하게 됐네요. 페널티 레이스는 14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분주단 경기도 알과 보호주와 한비스타즈 경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철민이고요. 본 말씀에 두 분의 해설, 바로 김동주 해설과 한시경 해설이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요즘 그렇죠. 1승 1패 하루 뭐 한 세트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롤러코스터 매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선두권 4팀은 승패가 8승 4패로 똑같은 상황에서 득실차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8승 4패 팀 중에 가장 득실이 적은 팀이 바로 오늘 경기를 가지는 4위 르카 보우즈입니다. 오늘 하위권에 있는 10위인 한비스타즈를 만나는 만큼 승리뿐 아니라 되도록 많은 스코어 차이를 벌리면서 득실을 많이 챙겨가면서 승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은 라인업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의 라인업 공개해 주세요. 자, 예. 네. 먼저 이재동, 김명훈, 박지수, 임진무, 김정환, 손찬호, 강민구, 신정민, 고성훈, 윤용태 선수입니다. 네,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르카포즈의 엔트리에 오영종 선수가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재동 선수가 저그전 12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가 총리의 관심사인데 상대방 김명훈 선수를 1턴을 불시에 한번 상대를 하면서 이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그전 12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거리고, 또 한비스타즈 하면은 프로토스 윤용태, 저그 김명훈 딱 꼽히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테란라인에 에이스가 없어요. 그런 에이스 자리에 임진묵 선수가 두 번째 출전인데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하지만 어제 좋은 승리를 거둔 박지수 선수가 상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팀의 라인업을 통해서 오늘의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양쪽 팀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카포즈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시즌은 1위부터 4위까지인데 현재 4위에 걸려있고 지금 세트별 득실이 플러스 4, 지금 1위인 SK텔레콤 T1이 9, 그 다음에 KT가 8, 삼성전자가 7인데 르카포는 4입니다. 예, 최근 대한비스타전 6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개인전은 22승 13패로 후성적입니다만 팀플레이가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4승 8패 매우 저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득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개인전을 일단 확실하게 챙겨가야 됩니다. 만약에 잘 나가던 개인전도 오늘 한비스타즈를 만나 우리의 일격을 맞게 되면 르카포즈 속된 말로 말리는 거예요. 예, 한비스타즈 승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 어제 바로 윤용태 선수가 1승을 기록했죠. 그렇죠. 그 말이죠. 자, 한비스타즈 10위입니다. 예, 현재 12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패스가 7패.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외적으로 조금 뒤숭숭할 수 있는 팀인데, 한비스타즈인데,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를 뒤로 하고 오늘 승리를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경기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만 마지노선은 7패까지입니다. 자, 이재동 선수가 그런데 드러나면서 포스가 쫙 느껴지네요. 예, 르카포즈 최고의 개인전 카드 이재동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2008 공식전 성적도 양호하고 대저그전 성적이 아무래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4전 전승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저그전 12연승에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예, 자, 김명훈 선수 끊을 수 있을까요? 예, 데뷔 후에 저그전 성적은 괜찮은 편인데 최근에 저그전 2연패, 거기다가 이재동 선수에게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아직은 이 어린 이 에이스에게는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팀의 저그 에이스로서 확실한 활약을 해줘야 되는 김명훈 선수거든요. 자, 놀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놀라느냐? 이재동 선수의 기록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진짜 닥치는 대로 이겼네요. 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저그 대 저그전이라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은 삐끗하는 지는 그런 경기를 지금 11번이나 연달아 이겼다는 거. 예, 지금 이 칸에 다 꽉 채우지도 못했다는 거. 예, 이게 참 경이롭게 느껴지고요. 그에 도전하는 김명훈 선수의 기량도 기대가 됩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12연승 대기록 선언할 수 있을지 오늘 첫 번째 세트 오넬로로 모십니다. 자, e스포츠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이제 10년 정도가 돼가는데
그동안 저그전 12연승을 기록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가 대기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룩스 MSK 시험센터 써낼 수 있을지요. 자, 저자던 김명원 선수도 굉장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델로에서 두 선수가 막혀냈습니다. 자, 보라색은 이재동 선수, 빨간색은 김명훈 선수입니다. 자, 이재동 선수가 지금 만들고 있는 11연승은 자신이 세운 기록이죠. 네. 자신이 세운 기록을 또 지금 현재 타이 기록 11연승. 네, 자신이 세운 기록에 11연승 타이 기록을 맞추고 있는 이재동 선수인데 오늘 승리하면 12연승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원래 11연승 하고 있었다가 한 번인가 두 번 끊겼죠?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1연승. 그러니까 만약 그거 중간에 이빨만 한두 개 안 빠졌으면은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예, 이재동 선수의 2007 공식전 전적을 살펴보면 70승 32패입니다. 엄청난 고승률이거든요. 그런데 저그전 성적을 말씀드리면 좀 어이가 없어지실 것 같아요. 15승 2패. 뭐라고요? 15승 2패입니다. 그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록이군요. 예. 정말 거의 안 졌다는 얘기거든요. 저그 대 저그전은 진짜 뭐 아까 그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간 판단 실수하면 라바 하나 관리 잘못하면 그리고 오버로드 정찰 운이 좀 너무 안 따라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좀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저그 대 저그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저그 대 저그전을 이렇게 후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11연승 중 12연승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실 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록 그리고 또 빌드를 짜왔을 때 처음에 그냥 휙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흔히 빌드 빨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뒤집어 엎는 네. 그건 머리 뭐 기술 여러 가지 정말 말로는 어떤 설명이 잘 안 되는. 네. 일단 양 선수 빌드가 갈렸죠. 그렇죠. 이재동 빌드가- 선수가 12풀 가스를 동시에 올렸고 김명훈 선수는 과감하게 앞마당 확장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예, 빌드가 갈렸습니다. 김명호 선수의 출발이 약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한데, 근데 요 정도 차이는 요즘 별거 아니에요. 선수들 운영으로 진짜 그림 끝내주게 잘 그리시는 분이 자, 또 오셨습니다. 저 입술을 보니 이재동 선수가 맞군요. W자로 해도 맞고 쌍시옷으로 해도 맞습니다. 이재동 선수 네. 입술은. 자, 가스 이제 일단 저희는 하나. 발언만 누르고서 가스를 예. 한 마리로 조절하는 듯한 모습이고 예. 이재동 선수가 지금까지 저그전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 모습 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불리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11연승이라는 타이 기록을 지금까지 다시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이재동 선수가 빌드상에서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서로의 위치는 대충 짐작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네. 저글링 생산해놓고 앞마당 쪽에 대기시켜놓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한 뭐 몇 년 전 같으면 이 정도 빌드 차이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명호 선수가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는 약간 진짜 미세하게 앞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선수들이 요즘 그 빌드의 차이를 운영이나 어떤 전술로 극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자, 위치 확인하고 저글링 내려옵니다. 먼저 한 대 맞았던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 요거거든요. 일단 이재동 선수도 상대방의 빌드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앞마당 지역에서 육저글링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예, 예. 김명훈 선수는 저글링의 발업보다 레어를 먼저 눌렀기 때문에 예. 약간 수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발업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쪽이 발업 안 됐고 상대는 먼저 발업이 되긴 했지만 숫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고 예. 투 처리 자체는 김명훈 선수가 빨랐기 때문에 이게 이재동 선수가 네. 좀 무리하게 싸운다 싶으면 좀 자, 교대를 벌이면서 저글링 싸움! 잘 싸웠는데요. 잘못 싸웠는데요. 김명훈 선수. 예, 이재동 선수가 잘 싸웠고 김명훈 선수가 잘못 싸웠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자신감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예, 이재동.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확 기울어져 버릴 만한 저글링 아니. 숫자 차이였냐?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네. 이거 참네, 어이가 없네. 진짜. 많이 기울었는데요. 이거 아니, 컨트롤 싸움에서. 자, 이 스포츠엑스의 대기록에 초석이 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컨트롤. 그래도! 그래도! 힘듭니다. 예, 뒤쪽에 야, 저글링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었어요. 자, 김명훈 선수 저글링에 바로 할 수 있는 가스까지 아껴가면서 레어를 눌렀고, 예, 지금만 이제 발업이 된 상태인데 스파이어가 빠르면 뭐합니까? 저글링에 의해서 뭐합니까? 앞마당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핵성에서 깨지게 되는데 핵성가 맞죠? 진짜 이제도 12연승. 치는 대로 이깁니다. 핵성이 깨졌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저그 대 저그전. 올라가죠. 네, 자. 자, 12연승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포츠 지금까지 없는 기록이란 말입니다. 저기서 12연승! 자, 눈앞에 두고 있는 이재동 선수! 손을 뻗어서, 손을 내밀어서 거기서 잡기 1분 있죠. 자, 그런데 이 김명훈 선수가 저글링의 숫자, 소수를 파병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김명훈 선수가 스파이어는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예. 저 병력 막아내고 무탈리스크가 어찌어찌 3무탈 정도로 뛰어가지고 상대방의 역습을 가한다면 모를까. 예, 앞마당 깨졌고, 예, 스파이어 차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아니라서, 예, 뭐 일단 글쎄요, 어쨌든 뭐 경기가 완전히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상황을 김명훈 선수가 드론 디펜스와 저글링 디펜스를 잘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또다시 저글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마는 김명훈 선수 성큰 하나. 자, 지금 뮤탈리스크 나오고 있나요? 가스 하나 제쳐하고 있는 드론. 네, 이제 선수 이제 스파이어 터지는 순간 무탈리스크 한두 기와 스커지 섞어서 생산을 해주면 네, 김명훈 선수의 무탈리스크를 제압할 수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재동 선수가 진짜 미니맵 잘 보고 모든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지금. 자, 드론이 김명훈 선수도 가난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드론이 계속 김명훈 나가고 선수가 드론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글링을 써서 드론 강제 어택으로 무려 3마리 이상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론 숫자는 역전돼 버렸습니다. 예. 예, 이재동 선수가 진짜 무서운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자, 예. 1말의 역전 가능성이 김명훈 선수에게 있다면 야, 서로 무시. 예, 1말의 역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김명훈 선수가 드론이 많다라는, 예, 그런 점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재동 선수가 네. 그게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저글링을 투자해 상대방의 드론 숫자를 또 줄여버렸었어요. 또 들어왔습니다. 또 진짜, 들어왔어요. 예. 또 들어가 콕콕콕 집어주고 있는 이재동 예. 선수. 예, 해처리 차이 때문에 이거 참 예. 어렵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무탈리스크를 컨트롤 잘해서 모으고 있는 것을 분명히 잘하고 있는 사실인데 원의 처리인 것과 상대방 저분이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무탈리스크가 상대방의 가지 진영으로 못해요.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투게스 제쳐하고 지금 해처가 2개인데 살림이 지금 2배인데요. 네, 예. 시간을 너무 잘 끌었어요 이재동 선수가. 이재동 선수가 진짜 가난하게 경기 운영했기 때문에 그 저글링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본진 지역에 공격을 들어간 타이밍에 상대방의 저글링에 의해서 빈집 처리를 아까 당할 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신경 못 써서 드론이 한 3-4마리 죽었다거나 그랬으면은 진짜 경기 몰랐어요. 그런데 이재동 선수 진짜 기민하게 대처하는 선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상대방의 저글링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큰 피해 입지 않았고요. 그래도 그리고 둘 정도 죽긴 했습니다만. 네. 컨트롤 밟히긴 합니다만. 자, 예. 그런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동 선수가 잘한 게 진짜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드론 숫자를 계속 줄여줬다는 거예요. 잡혔어요. 뒤 잡혔거든요. 네, 시간은 김명훈 선수의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갈수록 차이는 벌어지게 됩니다. 스커지로 상대방의 무탈리스크 집어넣고 자신의 무탈리스크를 상대의 본진 가서 드론 죽여주겠다는 플레이. 뭐하는 거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네. 지을 거냐 있습니까? 그럼 돈 지을 돈 있으면 드론 뽑지. 가난합니다. 해처리가 하나예요. 정말. 그리고 어쩔 수 예. 없어요. 아이고, 자, 드론이. 네, 해처리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 드론 5. 드론. 야, 네, 이재동 12연승인데요. 눈앞에 보이죠. 보이지요. 눈앞에서 보이면 쥐었습니다, 지금. 네. 두 번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컨트롤을 잘 해줌으로써 원의 처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 펼치고 있지만 이재동 선수 지금 타이밍 재고 있는 거거든요. 네, 투게스도 조절하다가 지금 다시 캐기 시작했고. 자, 뒤를 잡았습니다만은. 추가 병력이 내려옵니다. 추가 병력. 네. 드론이 단촐합니다, 아주. 이재동 선수는 스커지를 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네. 김명훈 선수는
단순하게 뽑을 수밖에 없는. 예, 김명훈 선수가 컨트롤은 진짜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와, 이보다 더 잘할 죽음을 수가, 다해서 예, 있어요. 이보다 더 잘할 근데- 수가 없는 수준인데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서. 넌 스쿼트 잡아라. 난 여기 드론 잡아줄게. 예, 경기는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뮤탈이 다 잡혀도 이 뮤탈로 영러시를 가서 경기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이재동 선수 후속 병력 이 뮤탈 스쿼트 승수에 의해서 막힌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탈리스크 방금까지 상대방의 본진에 가서 무탈리스크가 드론을 강제적으로 클릭했던 것은 드론만 죽이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답이 안 나오는데요. 예, 자 뮤탈스크가 날아가 봅니다만 네. 힘없어 보이네요. 날개짓이. 예. 김명훈 선수의 마지막 공격일 것 같거든요. 네, 자 스커지가 뒤를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드론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건지 득다가 달려오고 있는 뮤탈스크와 스커지. 네. 자 이제 이거는 컨트롤을 갈 곳이 아무리 없습니다. 잘해도 역부족입니다. 네. 마지막 뮤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동. 진짜 정대 정의전 외줄타기에 비유되고 난 거고요. 네, 진짜 한 발짝만 잘못 내딛으면 바로 집에서 떨어지면서 경기 패배. 예, 그게 바로 정대 정의전입니다. 그렇죠. 다른 동족전에 비해서 실수가 정말 단 한 치도 용납되지 않는 어려운 게 정의전. 아유 이거 자 이재동. 진짜 기분 되게 좋겠는데요. 예, 2008년 6월 1일이 어머님의 생신이신가 보군요. 일단은 이진동 선수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요. 아 정말 오늘 2008년 6월 1일은 e스포츠 역사가 또 새롭게 새겨진 날입니다. 네, 자신이 세웠던 기록은 다시 자신이 갱신하면서 적을 흉내였네요. 네. 네. 경기 내적인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 선수예요. 와, 공식전 최다 연승. 야, 이거 뭐 흔히 요즘 말로 코스가 잘 흐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재동의 저그전 그런 말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는 이제 그 대기록의 또 피해자가 되고 말았네요. 김명훈 선수가 딱히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반에 좀 전술상의 미스가 있었던 예. 게 싸울 때? 있습니다. 예. 그냥 밀릴 게 아니었는데 뭐 약간 욕심을 내긴 했습니다만 밀릴 게 아니었는데 이재동 선수는 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참 굉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선수와 난 이길 수 있는데 자 예. 달려들어 이정현이죠. 이재동 선수가 예. 발업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선택했던 것인데 여기서 예. 발업이 안 된 저글링이 해처리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예. 못하고 바깥쪽으로 도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예, 죠 여기서 쟤네들. 이재동 선수는 저글링 한두 개만 제외하고 다 싸웠습니다. 하지만 예. 김명훈 선수는 뒤에서 놀고 있는 저글링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각계격파를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발업된 저글링과 발업이 안 된 저글링이 싸웠을 때 발업된 저글링이 왜 유리하냐면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 저글링끼리 싸워서 만들어진 구멍 있지 않습니까? 병력에 딱 그 저글링이 죽으면서 만들어진 구멍, 그 자리를 빨리빨리 메꾼단 말이에요. 발업된 저글링은. 전투에 빨리 예, 투입됐으니까. 그런데 발업이 안 된 저글링은 그렇게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도는 것도 발업 저글링에 비해서 훨씬 더 손해가 큽니다.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전투 결과가 나오게 되고 결국 해철이 깨지고 그러니까 뭐 답이 없는 상황까지 몰렸었던 거죠. 누적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저거대 저거전에서는 변수와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변수가 가장 많은 종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변수를 이재동 선수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예. 한 타이밍 빠른 저글링의 발업으로 인해서 그 틈을 파고드는 공격. 참. 진짜 신나게 때리네요. 예. 왜 이렇게 저글링들이 신나 보이죠? 이재동의 저글링은 신날만 하죠. 요즘 살만 나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 이기니까. 진짜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저기 살아있는 표정은 보이질 않는데 왠지 모르게 주인님 저희가 믿고 계세요. 저희가 12연승 드릴게요 라는 듯한 신나게 공격에 투입되고 네, 죽을 때도 장렬히 전사하고 저글링이 살아있는 느낌을 주죠. 예. 김명훈 선수가 그래도 이 와중에 본진 지역에 방어용 성큰 콜로니 하나 지으면서 아까 앞마당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남은 저글링을 빈집털이로 돌려버리는 이런 선택은 아주 멋진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동은 미니맵을 놓치는 선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순간 공격에 집중해서 미니맵을 잘못 봤다거나 그랬으면 여기서 의외로 막
하는 타이밍에 드론이 막 5마리 시체 이렇게 있고 예 그러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역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이재동 매니저를 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변수가 없는 거죠. 네. 저거리 굴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예. 그래서 진짜 김명호 선수가 앞마당에 밀린 것 치고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재동 선수가 또 이렇게 가차없이 들어와 드론 숫자를 한 번 더 줄여버린 이 선택. 이게 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가능성의 싹을 자르고 제초제를 확 뿌리는 거죠. 예, 절대 방심하지 않았던 쪽이 이재동 선수였어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꼼꼼한 플레이를 펼쳤던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정말 재간동이 이재동 선수.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경기력을 저그대 저그전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잠시 후에는 오늘 두 번째 경기 박지우 선수와 임진목 선수가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